제가 진료를 보다가 네. 갑자기 어떤 생각이 하나 딱 떠올랐는데 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제가 메모를 해뒀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락 씨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요거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네. 이게 나이대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제가 나이대에 따라서. 네, 살아오면서. 근데 요즘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심플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심플하게. 네. 심플하게 그렇지만 만족스럽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족이란 것도 좀 심플하게.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또 하나를 갖다 붙였군요. 아, 예. 그죠? 네. 심플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잘 사는 것이다. 충분히 의미 있는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사실은 왜 드렸냐면 아까 나이대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제가 나이에 대해서 뭐가 잘 사는 삶일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잘 산다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뭘 원하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 20대 때 뭘 원했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난 뭘 원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은 이거였어요. 지금의 나는 뭘 원하나? 지금 40대인 나는 뭘 원하나? 저는 이런 걸 원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오롯이 돌아볼 수 있는 내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들을 정리하고 어떤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메모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규칙적인 시간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좀 영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녁에는 그럴 수가 없죠. 이제 아이들도 키우고 돌보고 거기에도 저는 또 아주 큰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아직 제가 그렇게 40대에 제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원활하게 누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 20대와 30대에는 나는 뭘 원했지? 이제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20대 때와 30대 때는 시간이 꽤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남아 돌았죠. 남아 도는 게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때 결혼도 안 했을 때고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돌 때는 그럼 난 뭘 원했을까? 그때는 이제 경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을 원했죠. 이런저런 경험, 뭐 우리가 술을 처음 배울 때, 뭐 위스키도 먹어보고 싶고 제가 처음 마셔본 게 과외비로 처음 마셨던 위스키가 올드파였습니다. 네, 동성로 지하에 어느 칵테일 바에서 이렇게 병 막 돌리고 불쇼하는 그런 플레어 바라고 하죠. 거기서 올드파라는 양주를 처음 마셨는데 우리 양주라고 불렀죠. 그때. 그렇죠. 예, 그때 양주 한 병씩 이제 새로 마셔보는 게 큰 즐거움이었는데 그렇듯이 뭐 처음 가보는 식당에 가서 처음 먹어보는 나라 음식을 먹어보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경험이고 무엇보다도 어디든 가는 것,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을 먹어보고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리를 이동하고 이것저것 경험하고 싶은 그런 것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이제 40대가 되니까 나를 정리하고 내 마음을 정리할 만한 내 생각을 정리할 만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욕구가 되기 시작하고 그럼 60대가 되면 어떤 걸 원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락 씨 같은 경우에는 60대가 되면 어떤 걸 원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이제 좀 시간적 여유도 있을 테고 자식들을 다 키웠으니까 저는 제가 60대가 됐을 때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무언가 갖고 있길 바랍니다. 일이든 취미든 흥미롭게 그 나이에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걸 원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쯤 됐을 때는 마음에 번민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뭐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큰 상태인데 사실은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잘 기르지 않으면 오히려 번민이 많아질 수도 있죠. 그죠? 또 내가 뭐 투자한 부분이라든지 내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방심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번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일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너무 사회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말로 실수를 함으로써 뭐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번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이쯤 되면 굉장히 현명하게 현명하게 성장해서 그때까지 내 주변 환경을 잘 운영을 해서 번민이 없는 60대를 나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잘 사는 건 뭐냐? 60대가 됐을 때 진짜 잘 사는 건 뭐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욕심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나서는 되게 난 욕심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60이 됐을 때 네. 번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 네. 20대처럼 여전히 건강해서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하죠. 40대 내가 원했던 자기만의 시간을 원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 나만을 위한 시간, 내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 나의 가족들과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번민도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잘 사는 거다. 그렇죠. 나는 정말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자각할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도 정말 사랑으로 잘 길러야 될 것이고 네. 부모님도 여전히 건강하시도록 잘 보살펴 드려야만 네. 그 당시에 제 마음에 번민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주변에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 건강을 유지하고 내 가족들에게도 최선을 다했을 때 제가 60대가 됐을 때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기준을 세게 잡아버리면 이거는 뭐 일론 머스크도 쉽지 않죠. 네, 네. 잘 산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공한 삶을 사시는 건 맞죠, 그분은. 근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 잘 사는 것이냐라고 물으면 그분은 일을 너무 많이 하시죠. 그리고 애도 너무 많죠. 번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제 예전에 그 어떤 스님이 네. 쓰셨던 책에서 읽은 건데 행복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원하는 것이 없는 삶이 제일 행복한 것이다. 원하는 게 이미 다 있어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도 경지에 가야 되는 거고 네. 저희 같은 어떤 그런 속세에 있는 어떤 이런 그 보살은 그게 힘들죠. 다 가지지 못할 거면 가지는 걸 줄여서 원하는 레벨을 낮춰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죠. 사실은 한국 사회라는 것을 살아보면 너무 비교를 많이 합니다, 서로. 네.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라고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1차원적인 것을 1차원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부분은 나로서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이 타가 봐서 나 어떻게 판단할지를 더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1차원적인 것이 2차원이나 3차원적인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순간 이게 비교하게 되고 이제 불가항력적인 부분까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비교를 통해서 이제 본인을 이제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비교를 자꾸 하는 문화가 너무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기저기 다 깔려 있지 않은가. 내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조건은 남과의 비교가 있었던가? 그러니까는 비교라는 것 자체가 네. 그 사실은 거의 모든 것엔 다 있습니다. 대부분 말에. 그러니까는 뭐 잘 키운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비교의 말이기도 해요. 그렇네. 네. 자식을 잘 키웠다라는 것도 비교라는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번민이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나도 불행해질 수 있고 아이도 불행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것이 좀 더 나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려면 네. 비교하는 마음을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조금 더 줄이려는 네.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노력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을 지지 않는 것,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비교해서 보지 않고 이제 비교를 통해서 이제 분리를 함으로써 이제 고통이 시작된다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거든요.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락 씨랑 네. 이게 요즘 고제 얘기라는 코너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자락 씨 같은 경우에는 철학책을 되게 많이 봤잖아요. 예, 좋아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뭐 여행을 다닌 적도 많고 네. 그러면서
나눴던 대화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을 네.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예. 요즘 저희들이 하는 대화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정리해서 이렇게 코너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을 이제 요즘 고재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여기는 이제 제 이야기보다는 우리 자락 씨의 이야기도 거의 같은 비율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네. 그런 코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는 확실히 울림이 좀 있네요. 네, 갑자기 꺼내신 주제이긴 한데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늘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늘 생각하면서도 내 삶에 되게 가까이 있는 생각이면서도 사실은 항상 이것을 다음으로 미루죠. 그렇죠. 네, 지금에 난 이것을 해야 돼라는 핑계 속에서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찌 보면은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이것을 꼭 해야지라는 어떤 이유를 찾기보다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까닭을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의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깊지 않은 대화일 수도 있긴 한데 누군가에겐 깊을 수도 있고 네, 이런 대화가 되게 늘 내 곁에 있는 질문인데 그것을 내가 놓치고 있지 않는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자,